안녕하세요. 이혁은의 텐텐텐. 입니다. 네, 추락하는 영국 파운드가 또 날개를 잃었습니다. 유로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날개가 또 어디 갔나 싶었더니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쪽으로 왔더라고요. 오늘 시장 그러면 어떻게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시장 상황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일련의 그 하나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좀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 금리도 좀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 이런 분위기라면 일단은 이제 지금 여기서 뭐 경기 침체까지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전보다는 이제 지수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수는 2200에서 2400 정도 보는 흐름으로 이전보다는 지수가 좀 많이 다운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 연초에 그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기울이는데, 지금 미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기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우려하기보다는 또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전반적인 그림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의 펀수추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펀더멘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다 약세의 흐름을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이제 종목을 고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펀더멘탈에서 지금 이제 소위 최근에 이제 점수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쪽에 이제 종목들의 이제 흐름을 조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현대해상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이제 손보사들의 이제 RBC 이러한 비율들, 이런 비율들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보험 업황이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경기라든가 이런 업종에 상당히 좀 유리한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약간 눌려 있지만 지금 펀더멘탈에서는 상당히 많은 좋은 점들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대해상이라든가 DB손해보험, 그다음에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이런 은행주 쪽보다는 보험사, 손보사 특히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상승기에 들어가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연체율이 증가가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상승기에 있어서 가장 큰 보험 업종에서 수혜주는 역시 손보사, 보험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죠. 음식료 업종을 우리 계속 이제 펀더멘탈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도 상당히 최근에 이제 가격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오리온, 농심 이러한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한 번 가격 인상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출의 증가나 이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상 같은 부분들 보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먹는 거는 빠질 수 없으니까 이런 필수 소비재는 경기하고 크게 영향 안 받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특징은 낙폭이 컸던 종목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기, 하이닉스 이런 쪽에 이제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 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낙폭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 컸던 쪽이 셀트리온 그룹주인데,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에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낙폭과대라던가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지선 대략 한 2200 정도 선 구간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관들이 이제 낙폭과대주에 대한 이 매수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낙폭과대 대형주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용 담보 이런 것 때문에 반대 매매가 좀 나가는 이런 요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많이 빠졌다고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반대 매매라던가 담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IT 대형주 이러한
그다음에 바이오에서도 지금 대표적인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그룹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이 또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쪽은 뭐 여전히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 통하는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테마주 위주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똑같은 지금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은행은 아예 급등을 하고 있고요. 푸른저축은행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의 어떤 펀더멘탈 개선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테마성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상승기가 되면 이제 연체율이 늘어나겠죠. 그럴 때 채권 회수 뭐 이런 부분들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에서 펀더멘탈이 좀 개선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신용정보 정도는 괜찮은데 나머지 제주나 푸른저축은행은 약간 이제 테마주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국철강이나 한금, ST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 뭐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테마주 순환매 이러한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다운되지만 일부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테마주 중심의 시장이 주도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올라가는 업종들 찾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앞선 코너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도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군사용 로봇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임보 로보티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로봇의 가장 대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속기 빼고는 웬만한 그 로봇 관련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회사가 다 만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도 가장 이 종목이 세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펀더멘탈 개선의 효과도 가장 지금 세게 나타나는 그 로봇을 선정한다면 네임보 로보티스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가는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하고 나서 오르고 지금 이 라인 지금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고 이 라인을 지금 깨지 않고 옆으로 약간 이제 그 깃발 아니면 약간 터널 형태로 행보하는 형태. 특히 이제 지금처럼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장에서도 이러한 장의 테마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조금만 돌아선다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완전히 급락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저가 매수를 한번 우리가 노려봐도 되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최근에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네임보 로보티스는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수익을 물론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은데요. 종목별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앞서서 인탑스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인탑스도 함께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로봇 관련해서 오늘 그냥 특별하게 좀 선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지금 가장 하반기에 유망한 코드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5월달 이 방송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종목들 방산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조선 그다음에 2차전지 뭐 그 시점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 종목이 가장 눈여겨봐야 된다 했는데 결국 이제 주도주로 나서왔듯이 지금 하반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업종은 로봇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인탑스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유보율이라던가 현금이라던가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요. 다만 이제 부족했던 게 이제 성장성인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 쪽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서빙 로봇 쪽이고 이러한 부분들 EMS 쪽으로 지금 계속 새롭게 성장성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 지금
장기 이평선에서 한번 걸렸고요. 주가는 여기서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눌림목을 주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노버주들은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이니까 특별하게 시장이 급락만 안 나온다면 이 정도 선에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버주가 지금 ETF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서 이쪽이 확 돌아설지는 지금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라던가 펀더멘털 이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텐텐텐 종목들 만나보러 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CJ 제일제당 준비해봤습니다. 식품업계 안에서도 사실 희비가 엇갈리고 네. 있고 환율 수혜주로 본다면 CJ 제일제당이 또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좀 솔깃하거든요. 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지 만나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환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수입이 많다 보니까 이제 환율에 따라서 조금 약점이 있는데 CJ 제일제당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는 해외 쪽의 비중이 좀 높다. 이런 게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CJ 제일제당은 크게 이제 사업부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공식품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아미노산,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생물 자원 해가지고 베트남 쪽에 이제 동가. 이렇게 지금 한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 아미노산 쪽만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가공식품 쪽은 상당히 요즘 선전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가면 레버리지 효과, 기조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베트남 쪽에 하고 있는 동가 이 부분은 이제 이 회사가 계속 좀 집중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기조 효과라던가 전체적으로 이번 3분기 때 바닥을 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 종목들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이런 부분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찾게 되는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다. 왜냐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와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료 업종은 상당히 좋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점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펀더멘탈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 회사가 자기 자본이익률이 11.61 정도 나오고요. 올해 EPS 성장률이 22, 그다음에 내년이 한 15% 정도 기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R이 올해 8배, 그다음에 내년에 7.6배 정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치고 펀더멘탈도 상당히 얕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밸류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수급은 3주간에 지금 기간이 한 7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추세 쪽. 추세는 지금 뭐 다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업종들이 부진한데 이 종목은 추세 쪽에서도 좀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을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눌림목 주고 이제 올라오고 지금 여기서 이 장기 이평선의 구간에서 이제 저항받고 지금 다시 눌림목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39만 5천 원에서 40만 원 저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42만 원, 손절가 38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 두산입니다. 네, 두산. 최근에 갑자기 예뻐진 주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6%가 훅 올랐거든요. 네네.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네네.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세히 짚어주세요. 네네. 제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이제 노버주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두산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업 지주 회사로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들은 두산 피오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바캡,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두산 테스나. 그러면서 이 회사는 에너지 기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까지 지금 이제 계속 새로운 성장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오늘 가장 이제 돋보이는 게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체 이제 공동 작업 협동 로봇, 협동 로봇에서 지금 국내 1위 업체고요. 글로벌 5위 탑 5에 드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 협동 로봇이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공장을 짓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텐텐텐 점수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은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자기 자본이익률이 14%고요. 그다음에 EPS 성장률 올해 46, 내년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회사가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 높은 PR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1, 3.6 이 정도면 적정한 P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BR도 지금 한 0.9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는 점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은 이 종목이 지금 기간이 26만 주. 그다음에 이제 추세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지난번 한번 급등하고 지금 다시 눌림목 들어오고 있습니다.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은 84,000원에서 85,000원 철저히 저가 매수 전략이고요. 목표가 91,000원, 손절가 83,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리뷰를 함께 종목들과 제시를 해드렸고요. 정신없이 달려온 기분인데요.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네.